오늘 좀 느닷없이 발표가 났지만 좀 예상은 좀 됐죠. 예상은 됐는데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좀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되겠지만 좀 유리하게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가 됐어요. 같아요. 핵심은 딱 3개입니다. 정부는 어쨌든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내로 종료한다. 그리고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그죠? 그렇게 하고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다. 그죠? 양도하는 주택이면 이런 중과를 매기지 않겠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어쨌든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규 지정된 데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임대 중인 주택과 관련해서는 그냥 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길게는 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좀 얘기가 될 거면 무주택자가 매수하게 된다면 28년 2월 11일까지로 연장한다. 목요일이죠. 11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유예 종료 및 발표가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결국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일단 원본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조금 약간 이런저런 이야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고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애초에 그 5월 9일까지 양도분이었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했다.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정지역이 이제 2개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용산이나 이렇게 해서 됐던 데가 하나가 있고, 신규 지정된 데가 있어요. 경기도 포함해서 나머지 서울. 요런 거에 대해서는 잔금 기한을 2개월 정도 연장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는 그러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요게 크게 핵심이 3개더라고요. 핵심이 3개인 거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그죠?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그리고 어쨌든 종료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현행 토지거래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요거와 관련돼서 요 보완 방안 추진을 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오늘이 2월 10일이니까 내일부터 입법 예고를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다주택자 중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무서웠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래서 그걸 계속 유예를 했던 거였는데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한 거예요. 2주택자는 일반 세율에서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 근데 사실 요거 말고도 이게 프로테이즈만 보면 일반 세율에 뭐 이렇게 20%, 30% 하는 것도 무섭지만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만약에 양도 중과 유예가 끝나버리면 사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거의 뭐 82% 정도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거였는데 이걸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데들은 이렇게 중과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쨌든 얘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양도하는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조정 대상에 있어야 되고 다주택자여야 되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해야 되는 주택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그 용산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됐던데 그리고 새로 된데 요거는 이제 좀 구별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 얘기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요 페이지가 보면 세 쪽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세 쪽. 세 쪽으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존 조상 대상 지역이에요. 자,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뭐 어디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 강남구, 그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여기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6년 5월 9일 이전 매매 계약을 완료를 해야 돼. 완료를 해야 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4개월 이내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증빙이 또 돼야 된다고 합니다. 계약금도 와야 되고 어쨌든 계약금에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또 계약서가 있어야겠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규 지정된 데예요. 25년 10월 16일 날 신규 지정된 데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강남, 서초구, 송파구, 용산 요거 말고 그 새로 지정된 데가 꽤 많잖아요. 서울 그 외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일부, 뭐 경기도 대다수겠지만 얘는 어쨌든 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어쨌든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6개월 정도 기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임대 중인 주택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하나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네요. 얘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대요.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대요. 보통은 지금 하게 되면 바로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요게 좀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28년 2월 11일 2년까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26년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뭐 4개월,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2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2년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큰 혜택이다. 근데 요게 조금 단서 조항이 좀 있어요. 그 단서 조항을 한번 볼까요? 요거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했다면 요것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종료일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유예를 한다고 해요. 뭐 이거는 뭐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었죠. 전입 의무가 있었는데 요거든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좀 유예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실거주 의무 및 여기 다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그러니까 늦게 들어와도 된다는 거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운영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주택자의 물건을 무주택자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뭐 대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이런 법들 개정안은
내일이죠. 내일부터 입법 예고될 거다. 그리고 26년 2월 내 공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거다라고 해놓고 그다음 별표가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질의응답이 나왔는데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그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을 좀 부언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한 Q&A죠. 5월 9일 전 체결하는, 일단 5월 9일 전에 체결해야 되는데 가계약이냐 혹은 뭐 사전 약정 중과유예가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 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네요. 아마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대요.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뭐 계약금이 들어오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자녀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했는데 자녀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는 바로 실거줘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자녀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에만 입주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 신규 지정 조성 대상 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고 매수인의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자녀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했더니 요건 또 아니라고 해요. 요것도 또 뒤에 좀 표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자녀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 따로 또 표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 유예가 되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에 실입주를 하는데 6개월 내 잔금 등기가 가능한 것인가 했더니 뭐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규 지정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 등기하고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요걸 개정을 한다고 해요. 6개월 내 실입주 조건으로 토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 중인 주택 요게 조금 이제 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가능한가 이렇게 돼 있죠. 2월 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거고 개정된 다음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기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만약에 2월 10일 날 신청한다 그러면 3월 10일 날 허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로 대초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있네요. 계약서, 그죠? 전세계약서, 임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그래서 요 개인정보 동의서는 다주택자인지 혹은 무주택자인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여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이니까 이것도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요건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이런 게 필요하고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언제이냐? 요거는 허가 신청서 기준이라네요. 그럼 허가 신청서면
매매 계약을 하고 허가 신청을 내겠죠. 이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담보대출 전입신고 기간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일 때도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매도인이 1주택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다주택자죠. 이번 그 실거래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번 건은 1주택자는 안 되고 다주택자여야 된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 지역 내 3억 아파트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러면 그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무주택자 주택을 매수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회수하지 않는데요. 해당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회수되지 않고 이거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에 대출 회수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대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 잔여 기간까지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고 하네요. 유예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흐름도의 흐름도 허가 심사 계약 뭐 이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기존 원칙은 뭐 허가 신청하고 뭐 다 제한이 없죠. 그죠? 15일 내야 되고 4개월 내에서 뭐 입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그 임대차 전세권 이런 게 설정된 주택이라면 신규 조정 지역과 강남 용산 요거는 이전에 이제 조정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매도인은 다주택자여야 되고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토지거래 신청일 허가 기준일이겠죠. 이렇게 해서 15일 이내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다. 근데 이게 좀 나뉘어요. 나뉘는데 신규 조정 대상 지역까지는 6개월 내, 그죠? 6개월 내 입주를 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4개월 내 이렇게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대요. 그 임차 종료부터 해가지고 얘도 어쨌든 발표로부터 2년 내 입주가 필요하다고 하네.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무주택자가 사면 이런 게 다 유예가 되는 거잖아요. 유예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무주택자가 집을 샀어요. 요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0억짜리다. 근데 전세가 8억이야. 전세가 8억이고 그러면 이 전세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28년 2월 11일까지는 유예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잔금은 내야 되니까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2억 끼고 2억으로 어떻게 보면 전세 대출이 되는 거겠죠. 그런 내용 때문에 좀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임대차나 전세권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매수인은 그래서 여기서 제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차가 있다면 매수인은 무주택자고 요거를 28년까지 유예를 시켜주는데 그럼 지금부터 2년 동안 입주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그리고 예전에 강남이나 이런 데는 4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이걸 거잖아요. 요게 두 개가 이제 신규 조정 대상 지역과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됐던 데인데 얘는 4개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임대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자, 계약분이 5월 9일이에요. 5월 9일인데,
5월 9일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거잖아요. 임대 중인 주택에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데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현재 계약 체결된 최초 계약 종료일이라고 유예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쨌든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임대차 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계약의 갱신 임대차 보호법의 제6조예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에 어쨌든 계약 조건을 변경할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는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6개월에서 2개월이니까 지금 2월 11일 날 발표가 났잖아요. 그럼 묵시적 갱신하려면 5월 9일이라고 치고 그 기간을 역산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묵시적 갱신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좀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 기간 한 2년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이건 뭐 임차인하고 좀 합의를 하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주택자가 사고 2년 정도 실거주 유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는 않을까. 물론 이거 다양한 또 해석은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기존에 5월 9일까지 잔금이었는데 이게 계약분으로 유예가 되고 오늘 2월 11일 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주택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이 안 되는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고 매매를 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갭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벌써부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뭐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편의가 있고 돈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도 어쨌든 임차인을 안고 살 수가 있으니까 좀 이번 규제가 요 발표를 좀 제대로만 좀 활용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뭐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죠?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써야 될지는 좀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참고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 유예 방안이에요. 전입 의무 유예 방안. 원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렇게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었던 거잖아요. 전입 의무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매매 거래한에서 6개월 이내 혹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매도인인데 주택 매도인이 일단 다주택자여야죠.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보유주택의 소유지와는 무관하대요.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주택 매수인이 대출 신청일 기준해가지고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대상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어야겠죠. 매도인이 2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돼요. 아까 그건 다 똑같죠. 매매계약은 5월 9일 이전 해야 되고요. 거래 시점은. 그리고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요거는 그 기존 조전지역.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건 신규죠. 신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경우. 그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주택거래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주택자고 그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고 그리고 계약하죠. 계약해서 4개월 이내, 6개월 이내죠. 임차 계약을 승계하는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권을 인수하는 거죠. 인수하는 거고 잔금일은 주담대 실행이잖아요. 주담대 실행. 근데 만약에 내가 주담대 실행을 안 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안 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안 하고 임대차만 내가 인수를 받는다면 또 얘기는 또 틀려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잔금을 그렇게 내겠죠. 이게 모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승계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얘하고 저기 했을 때 보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매매거래에 한해서 주담대 전입의무 유예.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유예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안 받는 사람은 또 상관이 없어요. 일상 관련해서 금융회사가 주택매도인의 개인정보를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인지 뭐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를 증빙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 뭐 하면 되죠. 실거주 이후 전입시간까지 시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1개월의 유예를 준대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니까 전입 의무가, 그죠? 뭐 이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가 오늘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아마 5월 9일 이전까지니까 좀 많은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제가 우리 카페에 요거는 원본 그대로 좀 올려드릴 거고 아마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 그 관계 부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소득세법 시행령 요거를 입법 예고한다고 하니까 내일이잖아요, 내일. 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보고 좀 뭐 시행령을 한번 보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예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분까지 있고 어쨌든 실입주 거주 관련해가지고 최대 28년 2월 11일까지 2년 정도 더 유예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거고 실행 방법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다주택자라면 주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좀 깊게 고민해 볼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한 4달 정도 남았으니까 4달에 뭐 실입주 사시는 분은 뭐 실입주 한 2년까지 유예가 된다고 하니까 요거를 좀 다양하게 좀 응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